발포하라. 발포하라. 마지막 힘을 내라. 이제 거의 다 잡힐 듯하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콩알만한 쇠구슬이 내 가슴에 푹 하고 박혔다. 아주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지난 날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내가 태어났다. 1545년 음력으로 3월 8일이다. 내 이름은 순신이라 지어졌다.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건천동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원과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 많이 봤다. 나는 아산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장인이 된 방진이다. 내가 32살에 무과에 급제하기까지 근 12년 동안 방진의 대릴 사위로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무과를 준비할 수 있었다. 체질적으로 활달하며 활쏘기를 즐겨하는 내 몸에는 문관의 피보다 무관의 피가 더 끓고 있었다. 이는 조선의 앞날을 위해 하늘이 내게 준비해 주신 것이다. 나는 이전에 말에서 떨어져 무과에 한 번 떨어졌었다. 하지만 나는 천성적으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을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순신 정신이다. 무과는 3단계로 되어 있다. 나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였고 마지막 3단계까지 잘 마쳤다. 이순신 합격이요. 드디어 급제를 하였다. 이제 내가 나란 일을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함경도 동구 비보의 권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급제했던 그해 1576년 12월이었다. 이후 여러 일이 있었지만 발포 만호 근무는 내게 있어서 바다를 알게 한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발포진을 돌아보며 수군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 발포라는 하나의 진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라좌수영을 알게 되었다. 후일 내가 바로 그 자리 전라좌수사로 갈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하늘은 임진왜란 12년 이전에 이렇게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내 나이 47세. 드디어 장군이 되었다. 불차 채용 공고 후 약 2년 1개월 만에 정읍 현감에서 곧바로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것이다. 결국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경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되었다. 병선 700여 척을 타고 부산포에 상륙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 제1군 18,700명은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부산 진성을 포위 공격했다. 조선의 육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592년 7월 8일에 역사에 남는 한산도 해전이 있었다. 일본 함대는 견내량 북단, 거제도 부구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5, 6척의 배를 보냈다. 일본 수군은 속아서 전 함대가 밖으로 나왔다. 일본 함대는 내 함대를 보자 전속력으로 추격하였다. 드디어 원하던 한산도 바다에 도착하였다. 한산도 앞바다가 넓어 일본 배를 하객진으로 둘러싸기에 좋았다.
하객진을 형성하라. 하객진의 포위망 내에 들어왔던 일본 전선은 73척 중에 59척이었다. 그 중에 48척은 격파되어 불태워졌으며 11척은 나의 전라 좌수군에 의해 납포되었다. 치열한 한산도 대첩이 끝난 후 시간이 흘러 내 나이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큰일이 생겼다.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고 한다. 뭐라고?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고? 1597년 7월 15일 내 후임인 원균이 칠천량에서 일본 수군의 공격을 받아 거북선 3척을 포함한 판옥선 122척을 잃은 것이다. 8월 14일에 보성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충격적인 선조의 유지를 받았다. 전선이 너무 적어 외적과 맞설 수 없으니 경은 육전에 의탁하라. 수군을 버리고 육전에 임하라는 명령이다. 명량해전 약 한 달 전인 1597년 8월 15일이었다. 다음날 목숨을 건 장계를 올렸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아직도 12척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경상 우수사 배설이 칠천량 해전에서 빼낸 배를 포함해서 12척이 있었다. 나는 12척으로 마지막 승부를 계획하였다. 명량해전 하루 전날 나는 병사들은 쉬게 하고 장수들만 따로 모았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했다. 그렇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명량해전 당일 일본 수군은 구루시마 미치우사를 대장으로 하여 울돌목으로 바짝 들어왔다. 기습이었다. 300척 대 12척의 대결이다. 기습을 당한 우리 수군은 젖먹던 힘을 다해 활을 쏘고 총통을 쐈다. 이대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배에 타고 있었던 춘서가 물에 떠내려가는 일본군 대장을 발견한 것이다. 마다시다. 이놈의 목을 베어 돛대 맨 꼭대기에 올려라. 일본 수군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우와, 이겼다. 이긴 것이다. 조선 수군이 이긴 것이다. 12척으로 130여 척. 아니, 기록에 따라 거의 300여 척 이상의 적선과 싸워 이긴 것이다. 나는 명량해전 이후 1598년 2월 17일 고하도에서 완도 우측에 있는 고금도로 진영을 옮겼다. 1598년 11월 8일 오후 6시경 노량으로 수많은 일본 전선들이 밀어닥쳤다. 나의 함대는 전선 83척, 수군 약 17,000명이었다. 그런데 노량 앞바다에 들이닥친 일본 전선은 대선만 무려 500척이나 되었고 병력이 6만여 명이었다. 너무나 큰 전력의 차이였다. 노량해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음포 앞바다 해전은 1598년 11월 19일 오전 4시경 일본 전선이 먼저 조총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쏘아라! 쏘아라! 힘껏 쏘아라! 나의 조선 함대는 수없이 많은 적을 만나 그야말로 죽도록 싸웠다. 발포하라! 발포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칠흑 같은 어둠이 재빨리 뒷걸음치고 있다. 관음포가 서서히 붉은 빛에서 흰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일본 수군의 해골 같은 얼굴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습이다. 어찌 이 기회를 놓치겠는가? 철천지 원수놈들!
이놈들을 모조리 죽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늘에 맹세하지 않았던가. 발포하라. 발포하라. 마지막 힘을 내라. 이제 거의 다 잡힐 듯하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콩알만한 쇠구슬이 내 가슴에 푹 하고 박혔다. 아, 제대로 맞았구나. 지금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말라. 잠이 쏟아지는구나. 자야겠다. 내 나이 54세. 1598년 11월 19일. 양력으로 12월 16일의 일이었다. 오늘 나의 일기. 맑음. 바람이 조금 분다. 광화문. 오늘도 내 앞으로 많은 사람이 바삐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팔, 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다. 특히 총알을 맞았던 왼쪽 편이 많이 아프다. 어쩔 거나 이것이 내 훈장인 것을. 이름 모를 작은 새가 내 어깨 위에 사뿐히 올라탔다. 그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조잘조잘 노래한다. 오늘은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려나 보다. 하늘은 푸르고 햇볕은 따숩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듣느라 애썼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이제 나와 통하였느냐?